한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첫 번째 지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요즘 뭐 지식사회라 그러는데 지적인 힘이 없어가지고는 뭐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지력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가지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공부 잘하고 그래도요, 심 약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체력이 좋아야죠. 건강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제가 안타까운 게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30, 40대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40대 돼서 살만 하니까는 몸 버려지고, 우리 한국은 40대 남성들의 사망률이 제일 크다 그러거든요. 뭐 그래가지고 생명 잊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가져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의 관리력을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얘기에는요, 큰 성을 얻는 것보다는 자기의 자신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중요한 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 마지막으로 바른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식 간의 관계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부모로서요, 뭐 아이들 낳았으니까 자식하고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자식을 잘 기르기가 어렵고요. 자식과 부모 간에 좀 거친 얘기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해가지고요, 부부 간에 얼마나 잘 지내야 돼요. 그런데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5가지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이 5차원 전면 교육에서는 이 한 가지를 여태까지 쭉 교육시켜 왔어요. 그 중에 이제 오늘부터 한 10번 정도의 강의를 하려는 건요, 바로 이제 지력의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훈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과거와 달리요, 현대는 이 지력의 힘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해요. 요즘 지식 기반 사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과거에는요, 공장 많이 짓고 회사 많으면은 그 나라가 최고로 큰 나라고 부자 나라고 선진국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어떤 지적인 힘을 가졌느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한다고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시키려고 많이 노력해요. 하지만 잘 보세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가졌다고 해서 꼭 인생을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왜 그러냐면요, 성적과 지적인 실력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성적 높은데 영어 못하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많아요. 영어 성적 높아도요, 영어 성적만 놓지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 몇 마디 못하는 사람 실제로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높아도 진짜 지적인 힘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 성적 높아도 역사 의식 없는 사람 있죠. 그건 성적만 높지 실력은 없는 거예요. 윤리 성적은 높은데요, 사기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어떤 성적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자기의 실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인 힘을 갖기 위해서는 2가지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2가지 힘 중에 하나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인간이 정말 이 머리를 써서 지력의 힘을 가지려면 첫째, 언어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 말을 잘해야지, 말과 글을 잘 이해해야지 무슨 지적인 힘이 있는 거죠. 글을 못 보는 사람이 무슨 지력의 힘이 있겠어요. 특별히 이제 언어 능력 중에 현대에 와서는 내 모국어 플러스 외국어도 잘해야 돼. 그렇죠? 특별히 외국어 중에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영어 같은 걸 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난 한 10여 주간 제가 이런 언어 능력, 외국어 능력에 대한 훈련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요, 누구나 언어를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영어도 사실 3, 4개월, 6개월만 꾸준히 좀 이런 좋은 방법을 택하면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여태까지 강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식 운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뭔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즉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힘이 됐단 말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요,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그것이 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게 현대 문명의 특징인데요. 현대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하루에도요, 한 80만 건의 새로운 지식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미래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죠? 2020년이 되면 73일마다 지식이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내가 박사네. 그 자랑스러워해요. 그런데요. 옛날엔 그게 큰 자랑이었지만요. 요즘 안 그래요. 한 3, 4개월만 지나면요. 내가 일생을 두고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지식이요. 세상에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지식을 많이 가진 것만 가지고 내 지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시대의 지력은 뭐냐면요. 나한테 가져온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지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해야 돼요.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지력이에요. 그걸 컴퓨터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컴퓨터는 조금씩 다 해보셨죠? 컴퓨터에 데이터를 넣어두는 메모리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기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에서 결과가 탁 나오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자료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과로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운영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윈도우즈, 도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윈도우 같은 걸 돌려야지만 데이터 자료가 결국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지력은 지식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지혜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지혜의 정의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운영하는 힘, 운전하는 힘이 바로 지혜예요. 그러니까 현대사의 지력은 그럼 뭐하고 같을까요? 지식이 아니라 뭘까요?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엔 지식만 갖고도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지혜로워져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만 지혜로워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워지는지는 얘기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뭐를 가져야 돼요?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면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뭘 하냐면요.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식을 운영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식을 내 머릿속에 어떻게 될까요? 입수를 해야 돼. 그렇죠? 머릿속에 지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이것이 공부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거의 공부의 대다수였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안 되는 건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지식을 우리가 잘 쓰는 방법은요. 입수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 머릿속에서 고도화시켜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전화번호부를 100개를 머릿속에 입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입수가 됐어요. 하지만 이걸 그냥 놔두면 그냥 100개로 끝나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떠냐? 고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 전화번호 100개를 김씨면 김씨, 이씨면 이씨, 최씨면 최씨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이 100개예요. 이건 그냥 쭉 100개예요. 그럼 같은 100개지만 어떤 것이 더 고도화됐고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게 가치가 됐다는 거 알겠죠? 더 고도화됐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료들을 다시 재배열시켰잖아요. 그렇죠?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이 들어온 걸 가만 놔둔 것보다 그거를 내 머릿속에서 자꾸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훨씬 고도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공부를 뭐만 했냐면요. 입수하는 것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는 지력이 어때요? 아주 낮은 거예요. 하지만 뭘 또 배워야 돼요? 이거를 재배열하는 걸 배우면 지력이 어떻게 돼요? 뛰어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안 돼요. 또 한 단계가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고도화된 걸 밖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즘은요. 어떻게 보면 홍보 시대고 광고 시대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상품을 만들었더라도 그걸 남에게 잘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절대 안 팔려요.
그럼 이건 물건을 팔 때뿐만 아니라 한 인간이라든가 한 집단이라든가 국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잘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지력의 뭐예요?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력을 갖는다는 것은요, 학교에서 공부해서 성적 올리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바로 지식을 입수하고, 그게 학교에서 하는 지금 기본적인 거예요. 그걸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요? 고도하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죠? 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세 가지, 여기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를 심화해서 고도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표출하는 이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입수해서 고도화하고 표출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9개의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거를 학문의 9단계라고 얘기하고, 학생들한테는 학습, 공부하는 학습의 9단계라고 얘기하고, 또 기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는 정보 처리의 9단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단계는 뭐냐면요,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좋겠잖아요. 책을 보는데 빨리 읽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빨리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 속해독서법이라는 걸 배우면은 여러분들이 2배 이상 책을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요, 국민학교 6년 때,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몇 년에 맞출 수 있어요? 2배를 늘리면. 이론적으로 3년이면 맞출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6년 동안에 6년어치 지식이 아니라 2배를 늘리면 몇 년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12년치 지식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정보 처리, 이런 능력, 이런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무리 빨리 읽고 빨리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게 다 틀린 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쓰레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글 분석법.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는요, 꼭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정서, 감정을 얘기하죠. 엄마가요, 아이가 막 속색해요. 화나면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내 녀석아 집에 나가버려. 그런 얘기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실적으로 보면 나가라는 거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는 너 좀 잘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 나가버려. 그런 거를 잘못 알아듣고 나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모든 말과 정보는 사실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감정과 정서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력이에요. 그거를 공부하는 법이 글 감상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공부한 것을, 지식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배열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재배열하는 방법은 고공학습법과 상관관계학습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고공학습법은 뭐냐면요, 먼저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거예요. 동양의 지혜에서 이런 말이 있죠. 먼저 숲을 보고 뭘 봐야 된다고 그래요? 나무를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즘 공부하는 거 보면 뭐부터 봐요? 그저 나무만 본단 말이에요. 문제만 풀어요.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역사 공부를 하더라도요, 역사에 지식은 몇 개 있지만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요, 전체를 보는 능력이 없어서 이 지식을 질서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념심화학습법, 질문학습법, 이제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요, 지식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잖아요. 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과 뭘 하는 거예요? 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말도 중요하지만요, 글쓰기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은 잘하지만 글을 쓰게 하면 어떨 수 있어요? 잘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말은 뭐 이렇게 뭐 바꿔가서 할 수 있지만 글이라는 거는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분석적으로 능력을,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요, 과거 시험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 뭐로 장원급제해요? 글 제목을 하나 주고 그걸 이렇게 적으면은 뭐 어사또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글 잘 쓰는 게 정말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방법이 될까? 돼요.
그때는 문학적인 소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잘 쓰냐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판단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분석력, 종합적인 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글쓰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글 쓰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요. 저는 저술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제가 한 20편 이상의 책을 썼는데 그 이유는요. 제가 글을 잘 쓰는 사람, 뭐 어떤 문학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글만 갖고는 안 돼요. 그림이라든가 도표로 잘 나타낼 수 있을 때 더 가치가 있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더 깊이 나가면은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들,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수학도 이용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요번 기간들을 통해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뭘 제가 한다고 그랬죠? 지력 키우기요. 지력을 키운다는 거는 뭘 키우는 거, 첫 단계는 속해 독서법. 속해 독서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요. 지력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독서 능력이에요. 그렇죠? 독서라는 건 뭘 읽는 거예요? 책을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독서 능력인데 지금 이제 독서 능력이 어떤가를 보면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에게요. 책을 어느 정도 읽는가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뭐 대학을 나왔건 아니면은 또 뭐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박사가 됐건 교수가 됐건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 책을 읽는 속도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냐면 1분에요. 500자 정도를 읽어요. 몇 자요? 500자. 그런데요. 이게 좀 안타까운 통계예요. 정상적인 한국 사람은 몇 자를 읽어야지 정상적이냐면요. 1200자 정도를 읽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는 지적으로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주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저걸 정상화 시킬 수만 있다 그러면은 1200자 내외를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대로 중고등학교 6년의 공부를 3년에 마칠 수 있고 6년 동안에 12년어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정말 가능한가? 가능해요.